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 힘내라 정형외과 양윤혁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 양윤혁입니다. 아, 네. 더위 잘 견뎌내셨습니까? 네. 바쁜 일정 실내에만 속에서도.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정말 실내가 최고인데 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 너무 익숙하기도 합니다만 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라서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은 말 그대로 손목 부위에서 뼈와 인대 조직으로 둘러싸여서 동굴 모양의 공간을 형성하는 부분을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 안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여주고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 9개의 힘줄하고 정중신경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공간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면서 내부에 있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신경질환을 신경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로 좀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그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보통 30에서 60세 사이 연령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2~3배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신이나 흡연, 비만 등 특정 상황이나 당뇨병, 류마티스 질환, 갑상선 질환 같은 특정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목을 다치거나 골절이 생긴 후에도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게는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진동이 있는 기구를 많이 다루거나 손목을 꺾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 환경이 있는 분들이 터널의 압박이 올라가면서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스마트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있다. 네. 그리고 이거 뭐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잡고 손목을 꺾어봤을 때 아프면 네네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라고 하던데 네. 이것도 맞는 겁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손가락에 생기는 이제 건초염이 있을 때 하는 테스트인데요. 네. 손목 터널 질환과는 좀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손목이 네. 좀 이렇게 찌릿하고 아프다 그러면 야, 그거 손목 터널 증후군이야라고 아는 척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또 다른 증상인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증상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나요?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들어본 거는 같고 이제 손목이 아프니까 병원에 오시면 먼저 나 손목이 아픈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신경 증상이고요. 이 손목 부위 통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손의 손바닥 부분 그리고 엄지, 검지, 중지 부분에서 저리고 타는 듯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는 잠자는 도중에도 손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겨서 잠을 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어나서 손을 털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통증이 풀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경 압박이 더 진행되면서 신경 자체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손가락의 감각도 둔해지고 엄지 손가락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손바닥 부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평평해지거나 얇아지고 손을 쓰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손목 그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에 이상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증상은 주로 엄지, 검지, 중지, 손바닥 부위가 이제 저리거나 좀 타는 듯한 통증이 네네.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그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혹시나 저린다. 이건 손목 증후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원인이 손목에 있다는 거지. 증상이 손목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네. 그리고 이제 4번째, 5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손가락 담당하는 신경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팔꿈치에서 내려오는 척골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도 이 팔꿈치 터널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좁아지면서 이제 아랫팔하고 네 번째, 다 번째 손가락이 이제 저리게 되는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는 조금 발생률이 낮아서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검지, 중지까지 네. 그리고 팔꿈치에서가 이제 그 약지와 새끼로 네네.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정말 대단한 우리 몸의 그 뭐랄까 이치일까요? 네, 그 신경들의 연결이 정말 세심한데, 자 그렇다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이 됐을 때 보통 어떤 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지.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할 때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심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티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집에서 이런 신체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넬 테스트는 손목의 손바닥 쪽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지그시 압박을 했을 때 이 손가락 쪽으로 이 퍼지는 통증, 이상 감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팔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양쪽 손목을 아래로 꺾은 상태로 손등을 맞닿게 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1분 정도 안에서 내가 손가락 쪽으로 저린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30초 안쪽에서 발생하면 이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병원에서는 신경 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거나 손목 터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손목하고 손이 연결되는 손바닥 쪽을 좀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네. 그리고 눌러 봤을 때 이상이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손목을 아래로 꺾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등을 서로 맞닿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30초에서 1분 내에 어떤 저린 증상이나 이상이 느껴졌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 있다.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따라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이 됐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등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손목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기나 부목 고정 치료 등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로 이제 증상 완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손목 터널 안쪽에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스테로이드 등의 그 국소 주사 치료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6개월 동안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내원했을 때 이미 신경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의 감각이 없거나 그 손바닥이 근육이 이미 약해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은 손바닥 부위에 약 2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손목 터널을 압박하고 있는 손목 인대를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2, 3주 정도만 관리하시면 가벼운 활동에는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요. 수술을 너무 미루는 경우에는 신경이 더 위약이 심해지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하다 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2, 3주 정도 관리를 하면 또 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너무 미룰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로 가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건 좀 예방하는 것, 평소에 좀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이제 손목 터널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자세를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장시간 작업 활동을 하는 걸 좀 피해 주시고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도 최대한 좀 줄여 주시면은 손목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왜냐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무겁기도 무거워요. 네. 네. 워낙 계속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좀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손목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시고 이제 스트레칭도 틈틈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이제 손가락을 끝에서 이렇게 말아쥐었다가 펴주는 이런 동작들, 그리고 손목을 아래쪽으로 90도, 위쪽으로 90도 각도로 좀 구부려서 이렇게 유지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업무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보조기나 부목 고정이 어려우신 경우는 취침 시에라도 부목 고정을 해서 손목을 쉬게 해주시면은 증상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손목을 좀 자주 풀어주고 또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에 네. 도움을 주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 외과 전문의 양윤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